연예인같이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분들이 메이크업 후에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을 되도록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자꾸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저희 병원에 오시는 연예인분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피부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특히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아직 이제 피지가 많은 시기인데 거기에 메이크업까지 풀로 매일마다 되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긴 시간 동안 피부에 자극이 가해져서 예민해지고 두 번째, 모공까지 계속해서 막혀 있으니까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지는지 그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피부가 안 좋은 원인을 먼저 파악하기입니다. 자, 피부가 다 안 좋다고 오시지만 원인이 각각 다양합니다. 자, 어떤 시술이 좋다고 해서 본인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시술인데 받게 된다면 피부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피부 타입을 나누는 방법은 다양하고 또 피부 과학적으로 16가지로 나뉘지만 전 현실적으로 흔하게 접하는 타입을 좀 알기 쉽게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드름성 피부 타입인데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대가 피지 발달이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자, 하지만 피지 발달이 없는 분들도 어린 나이부터 잦은 메이크업으로 모공이 막혀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건조하고 민감성 피부 타입을 말하는데 이것이 결국 건조하면서 예민한 타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 화장품이 하루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피부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알러지 반응도 더 잘 나타나고 피부에 모공 막힘도 계속 진행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피부를 더 예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타입은 메이크업을 열심히 이제 클렌징하는 행위조차도 피부를 예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예인 같은 피부를 만드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아침 홈케어 루틴 만들기입니다. 자, 제가 연예인분들에게 항상 오면 처음부터 교육하는 것이 기존의 기초 화장품들을 다 점검을 하고 뺄 거 다 빼버리고 루틴을 딱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 피부의 홈케어 루틴의 위대함은 한 달 정도 이상 사용을 해야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아침 루틴의 첫 번째는 일단 일어나서 세안을 하는 것인데 앞에서 이 건조하고 민감성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드름성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약산성보다는 이 pH가 약간 더 높아서 세정 능력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실제로 저도 예전에는 약산성 세안제 입에 달고 살았지만 요즘은 메이크업이 너무 발달하고 이 선크림에도 하얗게 백탁이 나타나지 않게 살색을 살짝 띠게 하는 아이언 옥사이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입자들이 모공 사이에서 약산성 세안제로 닦이지 못하는 것을 임상적으로 또 실험적으로 확인을 한 이후부터는 사실 메이크업 또는 선크림을 바른 상황에서는 pH를 무조건 낮춘 약산성 세안제에 단일 세안은 그렇게 권하지를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안 이후에는 바로 보습이 들어가는데 저는 저분자랑 히알루론산 앰플을 무조건 사용하게 합니다. 자, 실제로 이 저분자랑 히알루론산의 위대함은 물의 흡수량으로 알 수가 있는데 수많은 물광주사 성분이 아직도 20년간 히알루론산인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물을 확실히 끌어당기는 물질인지 아실 것입니다. 자, 포인트는 이 저분자량인데 분자량이 작아서 피부의 안쪽까지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앰플의 농도가 적을수록 묽고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함유량이 어느 정도 많아야지 효과가 나타나므로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 끈적거리는 느낌은 오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히알루론산 앰플의 농도가 높아서입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타민 C 앰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극감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타입에서는 우선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어서 크림을 발라주는데 수분 크림일 수도 있고 재생 크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때 강조하는 것은 크림을 2가지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연예인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협찬을 받거나 선물 받은 것을 여러 개를 사용하는데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자, 보습은 빈틈없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 할 때 막 여러 겹으로 왕창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피부에 접촉되는 화학물질의 종류가 많아져서 피부에 알러지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또 두 번째는 화장품마다 어느 정도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으므로 모공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또 세 번째는 이 피부에 알러지 증상이 생겼을 때 원인 물질이 뭔지도 알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크림을 똘똘한 애들을 한 개 선택을 해서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똘똘한 제품에서 전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이 바로 첫 번째, 항염증 작용, 두 번째, 항산화작용, 세 번째, 재생작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보습, 즉 습하게 보호한다. 물이 날아가지 않게 보호해준다. 이건 요즘 어떤 화장품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습만을 위해서라면 바세린만 바르면 모든 피부가 다 좋아졌겠죠. 자, 실제로 화장품 한 개로 끝낼 때는 그 화장품에 첫 번째, 예민한 피부의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 항염증 작용이 있는지, 두 번째, 항산화작용, 피부에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할 수 있는 항산화작용이 있는지, 세 번째, 재생작용, 어느 정도 손상된 피부를 재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이 위에다가 선크림을 바르고 밖에 나갑니다. 자, 이때 제가 항상 연예인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촬영 때 빼고는 일절 메이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메이크업 자체는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같은 자외선 차단 물질, 그리고 살색을 띠게 하는 아이언 옥사이드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불면 날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화장이 들떠도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피부에 착 부착이 되도록 하는 성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피부에 뭔가 메탈 성분들로부터 모공을 막을 수도 있는 물질들이 적어도 한 12시간씩 피부에 찰싹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부에 자극이 안 생길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또한 일단 메이크업이 되어 있으면 또 이중세안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한 이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름을 닦기 위한 이중세안이 들어가면 우리 피부의 정상적인 유분도 어느 정도 뺏기면서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자, 즉 일단 메이크업은 안 할수록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저녁 홈케어 루틴 만들기입니다. 자,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세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이중 세안인데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벌써 이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을 해야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자, 제 이전 제대로 클렌징하는 법 영상편을 참고해서 보시고 일단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 그리고 폼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합니다. 자, 이때 제가 저희 병원의 수많은 케이스를 팔로우업을 해보면 메이크업을 하신 분들이 두 번째 세안 때 pH가 낮은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 입자가 모공 사이에 저류되거나 아니면 클렌징 오일 자체가 모공 사이에 저류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자, 그래서 전 연예인같이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분들이 메이크업 후에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을 되도록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자꾸 막 피부 표면 효소 활성도와 막 장벽 손상을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 세안 이후에 바르게 되는 보습 단계의 제품들이 요즘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메이크업 입자가 안 닦여서 생기는 문제가 임상적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토너인데, 자, 토너는 제가 예전 토너 영상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피부를
산성화시키는 작용, 두 번째는 피부의 노폐물 제거의 역할인데 앞에서 약산성 세안제를 통해서 부족했던 피부의 산성화는 여기 토너에서 채워주면 됩니다. 자, 또한 노폐물은 앞에서 충분히 제거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닦아내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보습인데 이중 세안 이후에 토너를 사용을 했으면 그 다음 보습입니다. 자, 어려울 게 없는데 아침처럼 저분자랑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크림을 발라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 피지 발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면 좀 가벼운 타입을 선택하면 되고 좀 건조한 타입이라면 리치한 타입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 그것보다 항상 바르는 빈도수로 조절하도록 합니다. 평소에 보습을 4-5단계씩 했었던 분들에게 저분자랑 히알루론산 앰플 그리고 크림을 사용하라고 하면 원장님 좀 땡기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한두 시간 있다가 더 바르면 됩니다. 자, 왜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하루에 2번 보습제를 딱 바르고 이 제품 좀 땡기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막 2-3개씩 더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누가 하루에 딱 이렇게 2번만 보습하라고 정해놨나요? 24시간 중에 2번만 바르면 하루 종일 이렇게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 앞에서 말한 똘똘한 제품을 선택했으면 자주 발라주는 것입니다. 6시에 집에 와서 세안 이후에 바르고 또 한두 시간 있다가 저녁 먹고 또 바르고 또 한두 시간 있다가 드라마 보고 한 번 더 바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빈도수로 조절을 하는 것의 위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막 계절, 환경에 따라 그리고 막 식습관에 따라서 피부의 피지향과 건조감 매번 달라집니다. 자, 근데 쓰는 개수를 매번 막 3개씩 쓴다? 이것이 내가 겨울에는 딱 좋았다, 딱 맞았다 라는 것도 계절이 바뀌고 식습관이 바뀌고 호르몬 변화 등으로 피부의 변화가 일어나면 또 피부의 모공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이 빈도수로 유연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여기에 비타민 A 연고를 바르는데 아주 소량의 포인트고 제 영상 중 기미 연고 바르는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예인 피부를 만드는 홈케어 방법을 말씀드렸고, 자, 실제로 제가 병원에 오시는 연예인 분들, 특히 화장을 많이 하는 아이돌 분들이 오시는 경우에 의자에 이렇게 앉혀놓고 먼저 교육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원장 심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